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최후 진술에서도 그랬고요. 역시 이제 계엄 선포가 국민에게 울린 비상벨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형량들, 구형되는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비상벨이었다. 그래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사태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최진영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내란죄는 저는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안타깝지만 성립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그 직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이 없으면은 그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지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서도 보면은 왜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각종 증거를 들면서 그 당시에 이른바 입법농단 그리고 탄핵농단 나아가 예산농단 예산 다 잘라버려 그리고 탄핵 31차례 해버려 그리고 입법 정부가 설립된 다음에 정부조직법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못하게 다 어깃장을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어떤 그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목적의 정당성은 상당 부분 공감할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단의 상당성,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라는 변론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은 안타깝지만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속돼 있는 것이 내란으로 구속돼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듯 그때 체포를 거부했던 그 부분과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유죄는 변론으로 내란죄,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사람이 내란죄를 성립된다는 것은 전 세계 빅뱅 이후에 지구가 형성된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성립해서 판결받은 것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하면은 입법례 해가지고 조은석 특검이 벌써 내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서 저는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벨, 예. 내 어떤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과연 그 수단이 비상계엄이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단군 이래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도 빅뱅 이래라는 말, 예, 그만큼 이제 강조하시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부끄러운 사건이죠. 전 세계에서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란의 유죄 선고가 되면 전 세계 헌법 강의에서 부끄러운 사례로 소개가 될 겁니다. 내란이라는 거는 이 형법을 찾아보면 국헌문란이라는 건 이 91조 제2호를 보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에 의해서 국회 진입이 막아져서 국회에 들어와서 표결을 찬성을 할 수도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모킹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스모킹건은 사람이 죽였는데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총 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그 옆에 보니까 연기가 나는 총이 있더라. 그러면 이걸로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건데요. 이 사건은 국민들이 그냥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장면, 그다음에 군인들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장면을 그냥 목격했어요. 스모킹건이 아니라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살인 장면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의 행위를 국민들이 다 영상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최 부위원장이 왜 자꾸 범죄자가 내란이든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든 아니면 다른 범죄든 저질러서 유죄가 되는 게 왜 안타까우신지 모르겠어요.
범죄자 행위가 왜 그렇게 처벌받는 게 안타까우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같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도 잘못된 범죄, 내란이든 어떤 범죄 처벌받는 건 그거는 적정한 행위, 국가의 제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 지금 뭐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두 분은 유죄가 선고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지 모르겠지만 법조인으로서 이 사안은 유죄가 선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1%의 의심도 없이 유죄가 선고될 거다. 다만 형량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다른 중형이냐의 선고의 문제지 이 사안을 갖고 무죄가 선고될 거다라는 분하고 어떻게 지금 이 법률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직 중에 법원이 만에 하나 재판을 제기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면은 김 의원님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내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에 대해서 영어의 몸이 된 그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처벌되는 것은 그것은 형의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탄핵되고 파면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기본은 또 인정해 주는 것도 마땅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인간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우리 국민들이 제가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었긴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은 게 전혀 안타깝지 않고 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려고 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단 1%의 아쉬움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유죄를 받지 못하면 저 스스로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설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보수층 국민들도 이 부분은 전혀 용납하지 못한다. 전혀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 뭐 스모킹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이제 좀 약간 역설적인 맹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 국민들이 다 봤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증거가 명확해요. 그 특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검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스모킹건, 그 이상의 증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실시간 영상을 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걸 갖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유죄 무죄에 대한 저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입장이 있지만 전 전혀 내지를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재판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제 아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 젖병으로 아기 이게 먹이고 있다가 그때 계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 비상벨이라는 말이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했던 얘기들을 보면 대통령실 예산 다 삭감됐는데 집권하자마자 이재명 정권에서 바로 복권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전부 다 날려버리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뭐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비상벨을 울렸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수단이나 이제 방법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억울한 게 있더라면 더욱더 강력한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그 민주당을 더 견제하고 민주당의 잘못을 더 낱낱이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벨을 울렸다라는 저 표현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만 놓고 봤었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재판을 나갔는데 자 저를 유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이 아니라 정치인이고 자기 신념대로 그렇게 움직였고 그게 이제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받냐 마냐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러한 그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동의를 하냐 아니냐도 별도의 영역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할 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울린 비상벨이다. 예.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정말 비상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 정말 안 되겠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려야 되겠구나. 이 국민의힘 정부는 완전히 안 되겠다. 이 심판을 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의미의 비상벨이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저는 이 뉴스에서 딱 나오면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아, 저 사람은 저럴 뿐이다.
정말 했구나. 그리고 저건 몇 시간 만에 국민들에 의해서 또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종식되겠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영상 보지 않았어요? 군인이 와서 위협을 하니까 다 유튜브로 찍고 있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서로 그 총에 탄환이 있다라고 해서 발사할 수 있겠습니까? MZ세대 군인들이 자신들이 다 봤잖아요. 왜 전두환과 비교하냐? 전두환 때 다 봤잖아요. 그 전두환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대통령도 하고 호가호위하고 그렇게 많은 타답을 했지만 결국에는 역사의 법정에서 구속돼서 단죄받는 걸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계엄을 당연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우리나라를 구할 비상벨이 울렸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잘하셨다. 2년 더 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계속 그건 진술을 했던 내용이라는 부분도 제가 좀 바로 잡아드리고, 어찌되었든 정치가 해결해야 될 일에 이제 군인이 동원된 건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감정적으로 모든 걸 다 접근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정치권이나 이 전체적인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기서 계속 감정의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났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하나 사실관계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